반갑습니다. 아고라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당헌 개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 제96조 2항 때문이죠.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내년에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되어 치르게 되었죠. 오그돈 부산시장이 계약직 여자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했고요. 박원순 시장 역시 같은 의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당헌 제96조 2항이 존재하는 한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제96조 2항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개정했을까요? 당헌 제96조 2항에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당의 잘못으로 실시될 보궐선거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약속 파기, 정의당은 책임 정치의 전련, 국민의당은 신뢰의 배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민주당의 뒤집기 행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주장은 민주당의 공천 결정으로 손쉬운 승리를 놓친 데 대한 분노의 표현일 뿐이죠. 힘의 획득과 유지라는 정치적 속성에서 여와 야가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적 결정 원리를 대입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책 결정에서 목적을 우선시하면 독재, 과정에 무게중심을 두면 민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목적은 권력자가 지향하는 바를 말합니다. 과정은 충분한 토론 후 결정하는 상황을 가리키죠. 목적을 따르면, 즉 권력자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면 구성원의 인권과 의사가 무시됩니다. 반대나 토론을 허용하면 권력자가 바라는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죠. 과정을 따르면, 즉 토론과 합의 과정을 충분히 보장하면 권력자의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일부분만 달성할 수 있죠. 토론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가 집약되어 결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독재 체제라도 권력자가 철인이라면 구성원은 평안해지는데요. 그런데도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체제에서 구성원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구성원의 만족감은 높아지는데요. 배가 조금 고파도 자신의 의사대로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10월 29일 의원총회에서 당헌 제96조 2항의 개정을 결정했고요.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10월 31일 오전 10시에서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죠. 11월 2일 찬성 86.64%, 반대 13.36%의 결과를 발표했고 같은 날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의결은 전국 대의원 대회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제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죠. 당헌 제108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99.7%의 찬성으로 변재일 의원을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는데요. 투표가 쉬운 중앙위원회를 가동하려는 조치입니다. 같은 날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중앙위원 478명 중 32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6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현존하는 당헌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당헌 제107조에서 108조에 당무위원회의 발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당헌 개정안을 당원에게 알리고 합의를 구하는 절차가 거의 없었다는 점인데요. 당헌은 정당의 근본법으로서 국가로 치면 헌법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개정에는 토론과 합의 등 신중한 절차가 있어야 하죠.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를 보면 조직의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혹은 제적의원 과반수 국회의원의 발의 헌법 제8조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헌법 제129조에 있습니다. 60일 이내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 헌법 제130조 1항에 있습니다. 30일 이내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의 국민투표로 확정 헌법 제130조 2항에 있습니다. 대통령 즉시 공포 헌법 제130조 3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은
발의 이후 개정까지 최소 40여일에서 최대 90여일이 걸리죠. 이보다 발의 과정이 더욱더 힘든 것이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의 발의일 기준으로 1일, 전당원 투표일 기준으로 3일, 의원총회일 기준으로 5일 만에 마무리되었죠. 민주당의 행태가 얼마나 목적지향적인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근거로 당헌 제96조 2항을 개정했죠. 당헌상 당헌 개정에 전당원 투표라는 과정은 없습니다. 당헌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번 당헌 개정에 권리당원 80만 3,959명의 26.35%인 21만 804명이 참여하여 86.64%인 18만 2,640명이 당헌 개정에 찬성했죠. 21대 총선 이전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할 때도 전당원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당시 권리당원 78만 9,868명의 30%인 24만 1,559명이 참여하여 74.1%인 17만 9,096명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찬성했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과 21대 총선 이전 비례정당 창당에서 실시한 전당원 투표를 보면 투표율은 낮아지고 찬성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지도부와 충성당원 중심으로 민주당이 운영된다는 의미죠. 당 내에서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김혜영 전 의원은 왕따를 당하고 있고 금태섭 전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면 의원이든 당원이든 견디지 못합니다. 민주당에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죠. 다양성이 사라지면 과정지향적 행태도 함께 없어지면서 정당은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바뀌는데요. 우선은 선거와 야당의 공격에 대응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그러한 속담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입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